네, 한 주간 스포츠계 소식 유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엠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엄청난 뉴스, 정말 저는 만우절 거짓말 가짜인 줄 알았어요. 추추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로 복귀를 하다니요. 어제 입국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사실 최고의 이 스포츠계 이슈라고 하면 역시 추신수 선수의 국내 복귀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난 23일에 이제 단독 보도와 함께 이제 신세계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바로 이제 구단에서도 공식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고요. 네. 이 추신수 선수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또 입국을 했는데 또 놀라운 점은 뭐 추신수 선수 역시 뭐 프로의식이 정말 강한 선수이다 보니까 네. 입국하기 전날, 이제 출국하기 전날이죠. 그날 24일 새벽까지도 이제 아침 운동을 하는 모습이 또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됐었거든요. 아하. 많은 팬분들이 이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뭐 그 추신수 선수 엄청난 팬이기도 했지만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 빅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도상현 기자나 스포츠 전문 기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뭔가 알고 있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 이제 SK 프런트에도 이제 계시는 분들께 이 살짝 1월 달에 네. 1월 달에 귀띔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살짝? 추신 선수가 이제 어허. 7년 계약, 이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7년 계약이 또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고 네. 새로운 소속팀을 구하는 상황에서 또 그 추신 선수와 접촉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예. 이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봤었던 게 네. 추신 선수가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도 경쟁력이 또 있는 선수이고 많은 그렇죠. 팀들이 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추신 선수가 굳이 한국을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신 선수 이게 과감하게 또 국내 복귀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뭔가 그런 접촉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서 사실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보셨군요. 예, 또 펠레가 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추신수 선수는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그 타자 야수고 이 복귀 자체가 엄청난데 어느 구단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팬 입장에서 본다면 연고가 있는 부산도 아니고 또는 지난해 뭐 우승팀도 아니고 혹은 뭐 서울팀도 아니고 왜 신세계일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과거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그 뒤로 이제 수많은 야구 유망주들이 미국 진출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해서 성공을 거둔 선수들도 물론 있었지만 예. 또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가 귀국한 선수들도 또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KBO 리그에서 이런 유망주들의 유출을 또 막기 위해서 KBO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네. 2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유예 기간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유망주들이 너무나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요 선수 그래도 한 번만 이 특별 케이스를 또 만들어줘서 이 유예 기간 없이 국내에서 뛸 수 있게 해주자라고 네. 이제 한 선수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당시 뭐 기아 타이거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 연고팀의 여러 선수들이 이제 소속 연고 구단에 이 네. 고등학교 구단이죠. 예. 여러 선수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지명을 또 했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최희섭 선수 그리고 이제 롯데는 송승주 선수를 지명을 했고 송승준 선수요. 네, 아. 그 아래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6개 구단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뽑을 수 있게 됐는데 네. 그 중에 이제 1순위를 뽑은 SK 이제 뭐 신세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예. SK 와이번스가 추신수 선수를 또 지명하면서 이번에 우선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추신수 선수가 국내 복귀한다면 무조건 일단은 SK에서 네, 뛰어야 맞습니다. 되는 상태였고. 네네. 근데 그렇다면 일각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SK 프런트 당신이 이제 SK였죠. 이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접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프런트 쪽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프런트와 또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추신수 선수가 우리 선수라면서요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어허. 게다가 이제 SSG 이제 신세계의 영입 1호 선수라는 상징성 또 네. 추신수 선수에게는 또 이런 것도 또 중요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아하. 새로운 신생팀 이제 뭐 어쨌든 연고를 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속 SK 와이번스를 이어가는 입장이지만 이 네. 추신수라는 대여를 영입하면서 꽤 많은 광고 효과 그리고 이 팬들에 대한 이 인천 야구 팬들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추신수 선수 워낙 대단한 스포츠 스타고 현역 메이저리거고 지금도 사실 8개 구단 미국의 구단에서 이렇게 데려가려는 이런 상황인 선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온다면 연봉을 도대체 얼마나 받을까? 네. 그런데 사실 그 미국에서 받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 27억 원의 계약을 했고요. 네. 또 그 중에서도 10억 원은 사회 공헌을 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27억 원이 사실 이 추신수 선수가 7년 전 텍사스 레인저스와 1억 3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하나로 하니까 뭐 거의 1,500억에 가까운 금액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또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27억이 KBO 역대 최고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KBO에서는 역대 최고네요. 네, 이제 종전에는 이대호 선수가 25억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네. 이제 추신 선수가 또 깼고 이 중에서 또 10억을 기부를 하면서 또 사회 공헌까지 또 나선 추신 선수입니다. 네, 사실 뭐 추신수 선수가 뭐 돈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명예와 상징성, 네. 또 국가에 와서 다시 팬들에게 봉사 이런 것들이 더 클 텐데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단연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1년짜리 계약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별 지명, 이 해외파 특별 지명에서 지명된 선수들은 사실 이제 KBO 뭐 신인들과 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단이 보유권을 8년 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FA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면 네. 이제 해당 팀에서 8년을 또 뛰어야지만 이제 자유롭게 팀을 이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년 계약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올 시즌이 끝나면 또 내년에도 이제 신세계와 또 다시 연봉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요. 1년으로만 계약 기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네, 4531님께서요. 롯데 팬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온다면 롯데로 올 줄 알았는데 우우. 당연히 수많은 부산 팬들께서 그러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 가족과 함께 묵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호텔에는 추신수 룸이 있어요. 추신수 선수도 이 롯데에서 네. 예전에 뭐 뛰고 싶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SK에서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뭐 1년 뛴 다음에 뭐 트레이드가 가능하지도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신세계와 롯데가 또 소비재의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라이벌이죠. 네, 류성규 단장이 트레이드는 절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절대 없다. 만큼 네, 롯데 팬분들께서는 이제 하하. 송승준 선수를 또 오래 버우셨던 걸로 좀 만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스포츠 전문 기자 도상현 기자가 보는 추신수 선수의 KBO 리그에서의 활약 과연 그 명성에 걸맞는 활약이 보여질까?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출신들이 KBO 리그 와서 뭐 마차도 선수도 그렇지만 뭔가 실망도 안겨주고 이런 것도 많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KBO 리그로 오는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 이 네. 같이 비교를 한다면 이 예.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는 선수가 또 바로 추신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벨이 다른 레벨이죠. 네, 레벨이 또 다른 선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타격으로는 여전히 뭐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실력을 보여준 선수였고 또 네. 한 가지 또 이 눈여겨 볼 만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예. 추신 선수가 최근 3년 동안 이제 147km의 이하의 패스트볼을 상대로 타율이 4할이고요. 아하. OPS가 1.247입니다. 우와. 그런데 KBO 리그의 평균 구속이 142km거든요. 추신 선수의 눈에는 이 패스트볼이 얼마나 또 치기 좋은 공으로 보일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변화구가 같습니다. 또 문제이긴 한데 네, 어쨌든 네, 이번 시즌 기다려지네요. 추신수 선수의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N스포츠 뉴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